27번까지 현대소설이에요. 엄청 길죠. 송기숙의 당제라는 표현 제목으로 되어 있고요. 25번 문제 잠깐 볼게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방언을 사용한다. 사건이 반복된다. 배경 묘사를 통해서 주인공이 서술자가 되어 자신의 경험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건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는 건가? 일단 이렇게 하나 써놓고 다음 26번 기억에 대해 한몰 영감이 회상했을 법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기억을 중심으로 앞뒤 여러 단락 읽어봐야 될 거예요. 27번 때문에 지금 여기 오고 있는 겁니다. 왜? 역시 보기를 바탕으로 해놨으니까 먼저 읽고 오라는 거지. 당제는 우리 민족의 순환의 역사와 산업화를 겪는 농촌을 배경으로 해서 민족의 순환의 역사와 산업화니까 크게 봤을 땐 일제강점기에서부터 산업화 한 70에서 80년대 요 정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농촌을 배경으로 한몰 영감 내외와 마을 사람들의 경험한 아픔을 보여줍니다. 아래와 같이 이 두 작품의 축은 역사와 신앙으로 초월적 세계에 대한 믿음을 통해 현실의 문제들을 해결해 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역사는 현실은 지 나름대로 흘러가고 있고 그 사이에서 내가 믿고 있는 신앙에 따라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나올 거라고. 역사가 흐르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그 속에서 가지고 있는 신앙은 내 마음대로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미륵바위는 개개인의 초월적 세계를 향해 직접적으로 기원할 수 있는 대상이고 사람들이 미륵바위를 대상으로 소원을 비나 봅니다. 마을 신에게 제사 지내는 당제는 두 세계니까 어디예요? 지상세계와 초월적 세계를 매개, 연결하는 의식입니다. 도깨비는 두 세계의 매개자로서 마을 사람들과의 일상을 공유합니다. 도깨비니까 요 세계에 해당이 되는 거겠지. 이처럼 소설은 현실의 삶이 초월적 세계와의 교류를 통해서 지탱이 되고 이어져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얘가 어디가 있어? 현실은 흘러갑니다. 현실 속에서의 초월적 세계를 믿는 게 아니라 사실은 초월적 세계에 대한 믿음이 현실을 이어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앞으로 넘어올게요. 소설이 나오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사건이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그냥 읽으면서 그거였구나 라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아이는 안 죽었어. 누가 낳은 자식이라고 그렇게 쉽게 죽을 것 같소? 틀림없이 미륵보살님이 지켜주고 계실 것이요. 요게 바로 신앙이죠. 신앙. 그 아이는 안 죽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 아이가 죽었다고 생각하나 봐요. 무엇이라고 함께 갔던 친구가 하는 말인데 그러면 그 녀석이 거짓말을 했단 말이요. 어젯밤 꿈에도 그 아이가 저 건너 미륵바위 곁에 서 있습니다. 꼭 옛날 당신이 징용 가셨을 때 미륵바위 곁에 서 계셨던 것맨치로 의젓하게 서서 웃고 있습니다. 꿈속에서 미륵바위를 본 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 아이는 자기 자식 이야기 하는 거네요. 자식이 죽지 않았다. 생존을 믿고 있는 거지. 근데 이러한 꿈을 미륵바위 옆에 사람이 서 있는 기다림의 대상이 서 있는 꿈을 꾼 게 처음이 아닌가 봐. 옛날 당신이 징용 가셨을 때 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일제강점기가 배경이 들어가 있구나. 한몰떼기 마치 남의 이야기 하듯이 웃고 이야기하듯 차근하게 말했다. 무시. 옛날 징용 갔을 적에 임자 꿈에 내가 미륵바위 곁에 서 있던 것 맨키로? 영감은 눈을 끔뻑끔뻑하며 할멈이 건너져 맞다. 옛날 징용 갔을 때 할머니 꿈에 남편이 미륵바위에 서 있는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어떻게 남편의 생존해서 돌아온 생환이 이루어졌거든. 영감은 눈을 꿈뻑이며 할멈을 건너다 봤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지. 너네 남편 죽었어. 라고 하는데 그날 밤에 남편이 미륵바위 옆에 있는 꿈을 꾼 거지. 다 죽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남편이 살아 돌아왔어. 근데 아들이 어딘가에 가 있는데 아들 기다리고 있는데도 아들이 미륵바위 옆에 서 있어. 어때?
내 아들도 살아서 돌아오겠구나. 믿을 수밖에 없지 않나? 그때의 일을 너무나도 신통했다. 어머, 그때의 일이라고 하면서 이제 과거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탄광에서 갱도가 무너져 죽었다고 집에 사망 통지서까지 온 영감을 죽지 않고 살아왔었던 곳이다. 외정 때 일제강점기 북해도 탄광에 징용으로 끌려갔었을 때였다. 교대를 하러 갱으로 들어가는데 갑자기 배탈이 났지. 평소 그를 곱게 보던 십장이 한바에서 쉬어 저기 밥집에서 쉬어 그리고 1시간도 못 되어서 탄광은 수라장이 되고 말았다. 낙반사고 바위가 무너져 버렸다. 구조를 하느라 탄광은 벌집을 쑤셔놓은 꼴이었다. 그러나 갱 사정을 손바닥 보고 알고 있던 영감은 그들을 구출할 수 없다라는 걸 잘 알고 있었다. 순간 도망치자는 생각이 번개처럼 머리를 쳤다. 외놈들이 강제를 끌고 간 거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 내가 저 갱에 들어가서 죽었을 거라고 생각해. 원래 거기에 들어가 있을 시간이거든. 그러니까 난 지금 죽은 사람이야? 도망가야지. 도둑놈은 시끄러울 때가 좋더라고. 도망치기에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을 것 같았다. 더구나 자기가 갱 속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걸 십장만 알고 있었는데 그도 갱 속에 들어갔으므로 자기가 없으면 갱에서 죽은 걸로 치부할 게 틀림없었다. 우와, 너무 좋은 기회인데? 주먹을 꽉 쥐었지. 탈주는 목숨을 거는 일이었어. 잡히면 그대로 총살이야. 하여튼 이래서 외놈들하고 같은 하늘 아래에서 살 수 없다고. 광부였지만 전시 동원령에 따라 끌려왔기 때문에 그들의 탈주도 군인의 탈영과 똑같이 취급됐다. 그렇지만 어차피 여기 있으면 죽어. 탄광에서. 전시 물자 수급이 딸리자 목표량 채우기에 눈이 뒤집혀 안전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몽둥이로 소 몰아치듯 몰아치기만 했다. 작업 조건도 조건이지만 밥이 적어서 견딜 수가 없다. 나쁜 새끼들 아주. 2판 4판이다. 예사 때도 진화세나 국리가 그 국리였으므로 평소에도 어떻게 탈주할 생각 계속 하고 있었어. 평소에도 탈주 생각 계속 있었어. 도망칠 길목은 웬만큼 어림잡고 있었다. 밤이 이슥하기를 기다려 철조망을 뛰어넘었다. 조선 땅에 있을 거고요. 외놈들 땅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북해도면은 여기지. 여기 탄광에서 죽었어. 그러니까 어쨌든 뭐 어떤 식으로는 해도 이렇게 고향으로 왔겠죠. 하루 이틀 만에 올 수 있는 일이 아니었었을 거예요. 오히려 뭐가 더 빨라? 너네 남편 죽었네? 사망 통지서가 훨씬 빨리 왔을 거야. 집에는. 집에는 사망 통지서와 함께 유골이 왔다. 이거 누구 뼈야? 무슨 일인가? 암튼 외놈의 새끼들 그냥 추측해보건데 그런 거예요. 야, 몇 명 들어갔어? 몇 명. 누군데? 이번에 들어갈 사람들이야. 누구야? 10명? 해가지고 대충 한 9명 정도 시신 꺼내놓고 화장한 다음에 그냥 나누기 10 했겠지. 한 명씩 다 나눠서 일일이 했겠어? 암튼 외놈의 새끼들 같은 하늘 아래에서 못 산다고. 너무 민족주의적인가? 동아시아의 평화를. 무슨 일인가 하고 나간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집단 무너지듯 까무러쳤다. 요 한바 어머니. 그러나 한몰댁은 어리벙벙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왜? 꿈에는 분명히 남편이 살아있다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그게 자기 남편 유골 같지 않고 죽었다라는 실감도 들지 않았다. 그 전날 꿈에 꾸었던 미륵보살이 떠올랐다. 미륵보살이 인자하게 안 웃고 있었다. 남편이 의젓하게 서 있었다. 옆에 시어머니, 자기 아들이 죽었다고 기절했는데 딱 한마디 하죠. 그이는 안 죽었어. 한몰댁은 시어머니에게 꿈 이야기를 하며 틀림없이 미륵보살이 지켜줄 거라고 했었다. 어때요? 이 미륵보살이라고 하는 초월적 세계가 사람을 살 수 있게 만들어주잖아. 현실을 지탱해주고 있는 거지. 그러나 시어머니는 그런 소린 귀두겨 듣지 않고 시름시름 앓다가 그 길로 세상을 뜨고 말았다. 그렇지만 한몰댁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왜? 남편이 살아있다라고 남편의 생존을 확신하고 있거든. 그때까지 그래왔던 새벽마다 미륵바위 앞에서 더 정성스럽게 치성을 드렸고 어머 파리로 광복이 되었을 때 꿈결에 쌓여온 듯 남편이 살아왔다. 그러니까 어떻게 아들이 미륵바위에 서 있는데 옆에서 아무리 네 아들 죽었어라고 해도 믿을 이유가 없는 거야. 이 아줌마한테는. 한몰영감 내외는 6.25 때 아우 세상에 어때요. 일제강점기 때 이야기 그 다음에 6.25 때 이야기 민족의 순환사 이야기 계속 이어지고 있지.
의용군으로 나간 아들이 북쪽에 살아있다고 믿으며 살아간다. 산업화에 의한 댐 건설로 마을이 수몰되기 전 마지막 당제가 끝나고 한몰 영감은 혼자 남아 도깨비들에게 아들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부탁한다. 여전히 어떻게 해요? 초월적 세계의 신앙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게다가 아들이 북쪽에 살아있다고 믿으며 살아가는 근거는 뭐예요? 46페이지 맨 위에 있는 거 어떻게? 어젯밤 꿈에도 그 아이가 저 건너 미륵바위 곁에 서 있습니다. 꼭 당신이 징용 갔을 때 맹시로. 그러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야. 내 아들 안 죽었어. 언젠간 돌아와. 당신도 죽었다라는 사망통지서 몇 달 후에 살아서 돌아왔지 않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제 분위기는 대충 이런 분위기예요. 마을이 있어요. 이렇게 강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는데 강을 댐으로 막을 거야. 그럼 여기에 이렇게 다 물로 차겠죠. 살아있는 아들이 여기에 있는 우리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집 못 찾아오면 어떡하지? 라고 해서 여기 옆에 댐에 묻히지 않은 육지 쪽에 산 속에 팻말을 하나 이렇게 박아놓고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에 집 짓고 살면서 아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도깨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자네들 사는 길속을 내가 잘 몰라서 하는 일인데 만당간에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 집 녀석한테 말을 전할 방도를 한번 생각해보게. 천행으로 그러한 방도가 있다면 그 녀석한테 이렇게 쪽간 전해주기에 자네 부모들은 둘 다 못할 한께 그것은 하나도 걱정 말고 혹간 그쪽에서 간첩으로 내려가라고 하거든 죽으면 거기서 죽지 간첩으론 절대 내려오지 말라고 전해달라. 아들이 전쟁에 군인으로 참여해서 북한군 북쪽 땅으로 넘어갔다라는 소식까지는 들었는데 그 이후로 소식이 끊겼네. 그리고 나서 이제 땅에다 근거 놓고 못 넘어오게 되었던 거죠. 이쪽 남한에는 어디를 가나 골목골목 간첩 잡으라는 표대기 안 붙은 데가 없고 군인, 경찰, 예비군 3천만 원, 5천만 원 상금까지 걸려 발붙일 데가 없어. 아무리 지가 홍길동이라고 해도 여기에 와선 어느 골목에 발붙일 데가 없지. 어느 그늘에 은신할 것인가? 없네 없어. 발붙일 데가 없어. 지금 영감이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도깨비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니들은 남북한 가리지 않고 왔다 갔다 할 거 아니냐? 혹시 내 아들 만나면 요 이야기를 전해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아버지는 너 죽었다고 생각 안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살고 있어. 영감이 손사래까지 치면서 절레절레 고개를 젓는다. 자네들한테 이런 말이라고 하고 속이 쪼깐 터진 것 같네. 도깨비한테 이야기했더니 어떻게 해요? 속이 좀 풀렸어요. 그러니까 진짜 초월적 세계가 현실을 지탱해주고 있는 거지. 사상이 뭔가는 모르겠지만 그 사상이라는 것도 사람들 살자는 사상이지 죽자는 사상은 아닐 것인디. 피부치들이 생나무가지 찢어지듯 찢어져서 30년을 내리소식을 한번 듣지 못하고 산대요. 너무 슬프지 않나? 분단으로 인한 이산가족의 고통이지. 아무리 이빨 감시로 총을 겨누고 있어도 이 꼴이라면 이제 피차에 쫓간. 에이씨, 됐다. 영감은 말을 뚝 그친다. 서쪽에서 플래시불이 하나 나온다. 서울서 밤차를 타고 온 사람들이다. 요거는 그냥 외지인들이에요. 아이코 사람들 오겠네. 나 가야겠어. 다음 돌아올 한식날 보세. 영감은 담배꽁초를 짓이겨 끄고 부랴부랴 동네로 달려든다. 이듬해 봄부터 댐에 물이 차기 시작했다. 산 중턱까지 물이 찬 댐은 물빛이 유난히 푸르렀다. 이렇게 마을이 있었는데 여기에 마을이 있었는데 댐이 생기면서 이렇게 물이 차죠. 멀리 바다로 날아가던 물새들도 푸른 물빛에 끌려 여기 내려앉아 자맥질하다 떠나고 하늘에 떠있는 흰 구름도 자태의 수면에 비쳐 멈춰 보이기만 했었다. 어머, 요 정도면 엄청 배경 묘사 해놨는데? 감내골 가는 장구목재 잿길은 재를 넘어 조금 내려오다가 물속으로 들어가 버린다. 동네가 없어져서 댐을 막은 뒤로부터 이 길을 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어머, 이 영감은 어때요? 마을에서 멀리 이주해서 사는 게 아니라 물에 잠긴 마을 근처에서 살고 있나 봐. 아직도. 이따금 극성스러운 낚시꾼들이나 바쁜 걸음을 칠 뿐이다. 새벽 장군들처럼 바삐 나대던 낚시꾼들이 느닷없이 앞을 가로막는 큼직한 안내판 앞에 우뚝 걸음을 멈춘다.
낚시하러 이렇게 오고 있어요. 물에 잠긴 저수지가 되어 있는 마을에 여기에 가는데 이렇게 큰 팻말이 하나 있나 봐. 관광지 안내판 크기의 이 안내판을 읽고 뭐야? 이거는 처음 본 안내판인데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옆을 쳐다보면 옆에 오두막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쌀이나무 울타리가 가지런하고 마당이며 토방이 여간 정갈하지 않다. 엄청 깨끗해. 토방과 집터 서리에는 벌통이 연화문통 놓여있고 양봉하네요. 집 근처 내덴마지기의 밭에는 조그마한 남새밭을 내놓고 모두 메밀을 갈아서 가을이면 하얗게 핀 메밀꽃이 따가운 햇살에 눈부실 지경이다. 여기 근처에서 농사 짓고 있어. 발길이 바쁜 낚시꾼들이지만 이 집을 보고 나면 고개를 갸우뚱거리다가 다시 안내판을 봅니다. 안내판 한쪽 귀퉁이에는 호롱불이 걸려 있어 위쪽이 시커멓게 그을려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호롱불을 걸어놔서 글씨 밤에도 보일 수 있게 해놨나봐. 그 곁에는 끄트머리에 창의비라고 쓰여져 있는 비석도 하나 있다. 서툰 글씨지만 또박또박 표여있는 안내판을 다시 읽는다. 여기가 안내판에 쓰여져 있는 그 안내 문구예요. 이 언덕 넘어 있던 감내골 동네는 저수지 댐을 막아서 한 집도 없이 모두 다 없어져 불고 거기 살던 부님이 어미 한몰댁하고 아비 한몰 영감이 이 집에서 산다. 부님이 아버지 이름은 김진구다. 괜찮나요? 아들 이거 보고 빨리 와라. 이 이야기인 거겠지. 아들이 아직도 살아있다라고 믿으니까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옆에 거 하나 확인할게요. 방언을 사용해서 대사를 실감나게 확인한다. 오케이. 기억 들어가야 되겠죠? 2번, 5번, 3번 탈락. 사건이 반복되면서 인물 간의 갈등. 여기에 나오는 거는 할머니, 할아버지 2명밖에 없는데 둘이서 읽으면서 싸움이 심해지고 있나? 아니죠. 니은 탈락. 답은 1번이겠네. 배경 묘사한 부분이 있었고요. 1인칭 주인공 시점 아니었었지. 그럼 생각해야지. 이 소설의 시점은 나라는 사람 등장하고 있지 않죠? 3인칭이에요. 사람들의 이 부부의 속마음 알아 몰라? 알죠. 그러니까 옆에다가 이렇게 써야지. 아,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라는 게 확인. 데스크. 밑으로 내려와서 26, 27번 두 문제지만 시간 조금 걸릴 수 있어서 얘는 2분 드릴게요. 시작! 26번 기억 어디 있어요? 기억. 나 맨날 못 찾겠더라고. 그때 일, 언제 일, 그 깽이 무너지고 천운이 따라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 시절. 한물 영감이 회상했을 법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1번 낙산사고, 납반사고 이전에는 탈출을 감행할 생각 아니야. 계속 기회를 보고 있었어. 그러니까 마음 먹고 얼음 잡은 길로 도망갈 수 있었지. 탈춤을 결심하고 의리 때문에 괴로워한 장면 없었고요. 갱도가 붕괴됐을 때 나도 동료를 구하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먼저 도망갈 생각했지. 탄광 사람들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을 거야. 이 생각하는 거죠. 내가 갱도에 들어가지 않은 것을 십장이 몰라. 아니요. 십장이 가서 쉬라고 얘기해 줬는데 5번 탈락. 답은 4번. 27번 남편이 살아있다라는 함몰댁의 확신은 꿈이 소망을 이루어 주어 초월적 세계를 구현한다라나 한 번 실현을 시켜줬잖아. 믿을 수밖에 없지. 맞는 거 찾는 건가? 잠깐만. 꿈이 소망을 이루어 주어 초월적 세계를 구현한다. 믿음에서 비롯된 것. 죄송해요. 꿈이 소망을 이루어 준 거는 아니지. 꿈이 소망을 이루어 준 게 아니라 꿈이 어떻게 일종의 예언, 예시를 해주고 그런 거죠. 초월적 세계를 구현한다라는 게 아니라 소망이 실현됩니다. 말을 엉망으로 해놨었네. 답은 1번. 나머지 왜 맞는지 볼게요. 한몰떼기 순환을 겪었을 때 미륵바위를 찾아간 것. 아, 현실의 문제를 부처님 도와주세요. 초월적 세계를 통해 아들의 문제, 남편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오케이. 한몰 영감이 도깨비에게 아들을 부탁합니다. 도깨비는 왜? 바로 위에 나와 있죠? 두 세계의 매개자 역할을 하니까 현실과 초월적 세계가 교류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댐 건설로 감내골이 물에 잠기게 되었다. 산업화 시대의 농촌 사람들의 아픔 나쁘지 않죠. 고향이 쓱 사라지는 거니까. 한몰 영감 부부가 안내판을 세웠습니다. 초월적 세계에 대한 믿음, 꿈에서 봤었던 그 믿음, 아들이 살아있을 거라는 것을 지탱하고 있음. 나쁘지 않죠. 아들이 돌아오는데 언제 돌아와? 통일이 된다면 그때 올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되지 않아서 좀 속상하죠. 오케이. 우리 10분만 쉬었다 할게요.